이혼하면 끝난 줄 알았어. 끝난 건 네 마음뿐이야. 무슨 소리야? 내 복수는 벌써 시작됐어. 이혼하면 끝난 줄 알았어. 끝난 건 내 마음뿐이야. 무슨 소리야? 내 복수는 벌써 시작됐어. 이야기의 끝엔 진실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가 주세요. 그 말이 멎자마자 손바닥에서 짧은 진동이 울렸다. 입금 알림. 30만 원. 그는 화면을 끄지 못했다. 숫자가 눈을 붙잡았다. 이혼 후 1년 동안 알림은 늘 같은 날 같은 시각에 도착했다. 그 시각이 가까워지면 마음이 굳고 대화가 끊겼다. 초침이 그 시각을 향해 갈수록 이상하게도 숨이 짧아졌다. 정확히 그때 또 30만 원이 들어왔다. 보낸 사람은 비어 있었다. 이름 대신 침묵, 서명 대신 공백. 처음 두어 달은 사고라고 여겼다. 3달, 4달이 지나자 우연이 아니었다. 6, 7, 8불 건너 12번이면 그것은 누군가의 의지였다. 그는 그 돈을 쓰지 않았다. 생활비가 모자란 날도 카드값이 겹치는 달도 있었지만 손을 대지 않았다. 통장에 찍힌 숫자는 분명 그의 것이었지만 잡으려 하면 잡히지 않는 누군가의 숨처럼 미끄러졌다. 숫자는 늘었고 마음의 잔고는 줄어들었다. 넷째 달부터 알림 아래에 짧은 흔적이 붙었다. 처음엔 아무 말도 없었다. 어느 달엔 말끝에 찍는 점 하나가 남았다. 그 다음 달엔 아무 글자도 없는 빈칸이 떴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말이었다. 그리고 짧은 질문이 이어졌다. 기억하죠? 다음 달엔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엔 약속은 지켜야죠. 문장은 정중했고 차가웠다. 그의 손목을 잡아 끌지도 등을 밀지도 않았다. 그저 매달 같은 자리에서 같은 시각에 기다렸다. 그는 그 시각을 피하려 했다. 일부러 약속을 잡고 전화를 길게 붙잡고 소음을 켜두었다. 하지만 피하는 일은 오래가지 않았다. 알림이 울리면 결국 그는 침묵했고 마음은 제자리로 돌아왔다. 피할수록 또렷해졌다. 그는 은행에 전화를 걸어 물었다. 누가 보낸 건지 확인할 수 있느냐고. 비공개 처리라 확인이 어렵다는 답이 돌아왔다. 짧은 대답이 귀에 오래 남았다. 확인할 수 없다. 확인하지 않겠다. 확인하지 못한다. 세 문장이 한데 섞여 가슴을 눌렀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왜 30만 원일까? 왜 늘 그 시각일까? 왜 매달 같은 날일까? 기억을 더듬다 어느 지점에서 발이 멈췄다. 그날은 그녀의 생일이었다. 달력 한가운데 오래전에 적어둔 작은 숫자와 알림 시각이 겹쳐 있었다. 그녀는 떠났지만 그날만 되면 꼭 돌아왔다. 말 대신 알림의 떨림으로, 얼굴 대신 30만 원으로. 그는 그날들을 따라가 보기로 했다. 한 달은 병원비 청구서가 도착하던 날과 겹쳤고 또 한 달은 둘이 처음 같이 살던 집의 공과금 마감일과 맞물렸다. 30만 원은 어렴풋이 낯익은 금액이었다. 둘이 살 때 한 달 평균 관리비와 식비 일부를 합친 값. 그녀가 늘 먼저 내고 영수증은 건네지 않던 사소하지만 반복되던 살림의 숫자였다. 그는 그때를 떠올리며 조용히 숨을 고르았다. 그 숫자에 그녀가 어떻게 살았는지가 들어 있었다. 그녀는 생일마다 케이크를 자르기 전에 늘 정리를 했다. 지출을 맞추고 빈칸을 채우고 영수증을 모아 클립에 꽂았다. 그때 그는 그것을 재미없는 습관이라 넘겼다. 지금에서야 알겠다. 그 정리가 그녀의 언어였다는 것을. 사랑을 유지하는 방식, 집을 지키는 방식, 둘의 시간을 붙들어 놓는 약속의 말투였다는 것을. 정리로 살아온 사람은 정리로 이별하고 정리로 사랑한 사람은 정리로 복수한다. 그 문장이 마음 한가운데 내려앉았다. 그는 봉투를 꺼냈다.
알림이 울린 다음 날마다 같은 금액을 따로 담았다. 겉면에 미사용이라고 적었다. 한 달, 두 달, 세 달. 봉투가 겹을 더할수록 마음은 가벼워지지 않았다. 네 번째 봉투 앞에서 손이 멈췄다. 받고, 분리하고, 적고, 쌓아두는 이 반복. 자신도 모르게 의식을 만들고 있음을 깨달았다. 의식은 기억을 고정시키고, 기억은 복수를 완성시킨다. 그는 그 말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복수라는 단어가 이렇게 조용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 낯설었다. 그는 일기를 펴고 짧게 적었다. 오늘도 왔다. 또 같은 시각. 메모, 약속은 지켜야죠.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왜 늘 늦었을까? 왜 중요한 말들을 미룰수록 쉬워진다고 착각했을까? 왜 사소한 고마움을 그때그때 말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그 지점에 닿자 오래된 장면이 선명해졌다. 퇴근이 늦던 어느 날 그는 문을 열며 말했다. 밥은 먹었어? 오늘은 내가 사다 올게. 그녀는 괜찮아라고만 했다. 식탁 위엔 이미 따뜻한 국이 있었다. 그는 고마워라는 쉬운 말을 그날도 끝내 꺼내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매달 같은 시각에 도착하는 건 그때 하지 못한 단어의 값 같았다. 30만 원은 숫자였지만 그에게는 놓친 말들의 가격이었다. 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다. 그녀가 떠나던 날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되살아났다. 당신은 후회할 거예요. 하지만 그땐 이미 늦을 거예요. 그는 그 말을 상처난 사람의 감정으로만 들었다. 지금은 알겠다. 그건 예고였다. 후회에도 날짜가 있고 늦음에도 시각이 있으며 그때마다 알림이 울린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준 예고. 그는 뒤늦게 배운 문장을 입안에서 굴렸다. 미안해. 고마워. 괜찮아. 세 단어가 입술에서 맴돌기만 했다. 오후가 그 시각으로 기울어갔다. 그는 일부러 휴대폰을 책상 위에 내려놓고 기다렸다. 초침이 그 시각을 지나갈 때까지 마음속으로 숫자를 세었다. 진동이 짧게 울렸다. 30만 원. 이번엔 메모가 더 짧았다. 오늘입니다. 두 글자가 이상하게 무거웠다. 그 말은 초대장 같기도 하고 판결문 같기도 했다. 오늘은 그녀의 생일이었다. 그녀의 생일에는 언제나 정리가 있었다. 먼저 정리, 그 다음 축하. 그는 그 순서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안다. 그 순서가 그녀의 존엄이었다. 살아온 방식, 사랑한 방식, 떠나는 방식. 그는 알림창을 닫지 않았다. 끝까지 보기로 했다. 숫자 뒤에 숨은 이름을, 메모 뒤에 숨은 이유를, 끝내 외면해 온 약속을 확인하기로. 확인은 늦을수록 더 아프지만 늦지 않으려면 지금 시작해야 했다. 그는 낮게 속삭였다. 그래, 오늘은 피하지 않겠다. 오늘부터 너의 시간으로 들어가 보겠다. 그 말이 천천히 입 밖으로 나왔다. 생각보다 가벼웠다. 늦은 말은 무거울 줄 알았는데 진짜 무거운 건 미루는 마음이었다. 그는 바인더 첫 장을 꺼내 제목을 적었다. 그녀의 시간표. 아래에 작은 글씨로 같은 날, 같은 시각이라고 덧붙였다. 두 번째 줄에 아주 짧은 다짐을 썼다. 확인하자. 외면하지 말자. 글씨가 삐뚤었지만 선명했다. 그는 펜을 내려놓고 한 번 더 숫자를 보았다. 30만 원. 여전히 같은 자리. 그 옆에서 메모가 조용히 빛났다. 오늘입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앞으로 걸어가라는 뜻처럼 들렸다. 그는 천천히 숨을 고르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다음으로 넘어갈 준비가 끝났다. 이제는 물어야 했다. 누가 보냈는지, 어떻게 설정됐는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왜였는지.
그는 마음속에서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정리했다. 늦었지만 끝내 묻겠다. 그녀의 복수가 나를 어디로 데려가려 하는지. 그렇게 마음을 세우자 먼발치에서 닫혀있던 문 하나가 아주 조금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그쪽으로 걸어갔다. 그는 더 이상 미루지 않기로 했다. 숫자 뒤에 숨은 이름을 확인해야 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간단했다. 입금 내역의 원본을 손에 쥐는 것. 그는 거래 내역 증명서를 발급받고 그와 별개로 입금 전표 이미지까지 요청했다. 종이는 차갑고 얇았다. 그러나 그 얇은 종이의 행간에 지난 1년이 눌려 있었다. 증명서 첫 장에는 반복되는 패턴이 또렷했다. 매달 같은 날, 같은 시각. 금액 30만 원. 입금 의뢰인란은 비어 있었다. 공백은 이름처럼 굵었다. 눈을 아래로 내리자 작은 코드가 걸렸다. 이체 예약 번호. 매달 바뀌지 않는 고정된 10별자였다. 즉흥이 아닌 준비의 흔적, 우연이 아닌 의도의 서명. 그는 손끝으로 번호를 따라가며 마음속에서 같은 결론을 읽었다. 이 송금은 한 번의 결심으로 시작해 12번의 알림으로 완성되어 가는 어떤 설계다. 직원은 규정상 밝힐 수 있는 정보가 많지 않다고 했다. 발신 계좌의 실명, 등록 연락처, 상세 메모는 비공개 동에 묶여 있었다. 다만 절차는 설명할 수 있다고 했다. 반복 이체를 예약하고 만료일을 지정하고 메모를 남길 수 있다는 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싶지 않았던 사실들이 단단한 문장으로 형태를 갖춰가고 있었다. 반복, 예약, 만료. 그의 지난 1년 또한 그 세 단어 사이를 돌고 있었다. 두 번째 장에는 메모 칸의 변주가 그대로 박혀 있었다. 처음엔 아무것도 없고, 다음엔 마침표, 그 다음엔 공백. 그리고 어느 달부터는 짧은 문장들이 달라붙기 시작했다. 기억을 묻고 생각을 돌리고 약속을 꺼내오라고 요구하는 문장들. 그는 종이 위에 문장을 입술로 소리내지 않고 읽었다. 종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읽는 사람의 숨을 아주 천천히 바꿔놓는다. 마지막 장의 메모는 유난히 짧았다. 오늘입니다. 고작 2단어. 그러나 그 2단어는 지난 1년의 무게를 가만히 들어 올렸다가 제자리에 내려놓는 망치처럼 느껴졌다. 그는 증명서를 가방 깊숙이 넣고 돌아오는 길에 오래된 물건을 맡겨둔 보관함에 들렀다. 잠금 장치를 풀자 얇은 공책 하나가 맨 위에 있었다. 살림을 시작하던 해에 샀던 그 칸이 작은 가계부였다. 표지는 해가 발에 색이 옅었지만 모서리에 붙인 라벨의 글씨는 아직 단단했다. 생활. 그는 첫 장을 넘겼다. 날짜와 품목, 금액이 반듯하게 가지런했다. 밥상 위에 올랐을 반찬들의 이름, 전기와 수도의 사용량, 작은 기념일의 케이크 값. 수많은 사소함이 두 사람이 함께 살았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였다. 가계부 중간쯤 붉은 펜으로 작은 별표가 박혀있는 날들이 있었다. 그 옆엔 비슷한 글씨 크기로 짧은 메모가 꿰매듯 붙어 있었다. 기억하죠. 다시 생각해보세요. 약속은 지켜야죠. 그는 눈을 감았다. 종이 위 문장들이 자신의 통장 메모와 같은 순서로, 같은 어투로, 같은 간격으로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살아있을 때 남긴 습관의 문장들이 떠난 뒤에도 똑같은 간격으로 그의 손바닥을 울리고 있었다. 공책 마지막 장의 끝줄은 비어 있었다. 그 빈칸 위에 접힌 흔적이 있었다. 누군가 한 번 열었다가 다시 덮은 듯한 얇은 주름. 그리고 맨 뒷표지 안쪽 테이프로 붙인 봉투 하나가 나왔다. 봉투 앞면에는 짧게 적혀 있었다. 정리 후. 그는 봉투를 바로 열지 않았다. 이 문장과 마주하는 데에는 순서가 필요했다. 그녀는 언제나 정리를 먼저 하고 축하를 나중에 했다. 그 순서를 따르지 않으면 문장의 뜻이 달라지는 사람.
그는 천천히 숨을 고르고 가계부를 다시 처음부터 훑었다. 메달의 첫 줄, 마지막 줄, 붉은 별표, 메모의 순서, 빈칸의 호흡, 펜 끝의 눌림. 기록의 리듬을 외우듯 한 장 한 장 넘겼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봉투에 손가락을 가져갔다. 봉투를 들자 얇은 카드에 감촉이 따라왔다. 카드의 겉면에는 계좌번호 몇 자리와 만료일이 적혀 있었다. 익숙한 반복 이체의 만료일. 그의 손이 멈췄다. 만료일은 숫자로 단호했지만 뜻은 한없이 조용했다. 이 반복은 영원히 이어질 계획이 아니었다. 어느 날 적당히 멈추도록 지정된 정리의 리듬을 갖춘 설계였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 송금은 벌주기 위한 고문이 아니라 떠나기 위해 필요한 의식이었다는 것을. 기억을 강제로 재생시켜 미움 대신 정리를 남기고 후회 대신 마무리의 형태를 남기려는 누군가의 방식. 카드 뒤편 아래쪽에는 작은 문장이 한 줄 붙어 있었다. 글씨는 정직했지만 끝에서 살짝 흔들렸다. 오래 고민하고 적은 문장이라는 뜻이었다. 문장은 이렇게 적혀 있었다. 오늘이 끝입니다. 그는 그 문장을 여러 번 마음속에서 읽었다. 끝이라는 단어는 때로 시작보다 어렵다. 끝을 말할 수 있으려면 수많은 정리의 층을 지난 다음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는 엄지로 문장의 마지막 점을 천천히 문질렀다. 종이는 미세하게 따뜻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종이 봉투와 가계부, 거래 내역 증명서를 같은 자리에 넣었다. 서로 다른 두세 개가 한 파일 안에서 겹쳐졌다. 가계부의 끊어진 마지막 줄과 증명서의 단단한 숫자들, 봉투 뒷면의 만료일, 카드 아래쪽의 짧은 문장. 그 모든 것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정리. 그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 복수는 사랑의 반대말이 아니라 사랑의 마지막 형태라는 생각이 들었다. 미움이 할 수 없는 일을 정리가 대신하고 있었다. 떠난 뒤에야 제대로 하는 인사, 늦은 감사, 더 늦은 미안함. 그것들을 한자리에 모아 건네는 방식. 집에 돌아와 파일을 책상 위에 올려두자 휴대폰 화면이 잠자던 불빛처럼 켜졌다. 알림은 이미 지나 있었다. 그러나 지나간 알림의 잔상은 꺼지지 않았다. 그의 귀에는 여전히 짧은 문장 하나가 울렸다. 오늘입니다. 그는 그 말의 뜻을 아주 천천히 자기 쪽으로 당겨왔다. 오늘이 끝이라면 오늘은 동시에 시작이기도 하다. 정리의 끝에 남는 것은 공백이 아니라 다음 장의 제목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는 의자를 끌어안고 파일을 펼친 다음 거래 내역 증명서에 빈 여백의 작은 글씨로 적었다. 확인함. 도망치지 않음. 외면하지 않음. 그리고 한 줄을 더 붙였다. 다음 단계로 넘어감. 문장 끝에는 더 이상 마침표를 찍지 않았다. 끝을 서둘지 않기 위해서였다. 종이를 덮자 마음이 아주 조금 가벼워졌다. 그는 손바닥을 펴서 짧은 진동이 머물던 자리를 한번 쓰다듬었다. 그 자리의 떨림은 사라졌지만 손끝의 결심은 또렷했다. 이제 해야 할 일의 순서는 간단했다. 예약의 출처를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절차, 보관된 문서의 원본을 열람하는 절차, 그리고 봉투에 적힌 만료일 이후의 날을 준비하는 절차. 그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정리는 그녀의 언어였지만 오늘부터는 자신의 언어가 되기로 했다. 그 생각에 도달하자 조용히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아주 조금 더 열린 것만 같았다. 그는 다음 순서를 스스로 정했다. 문서로 확인했고 이제 흔적을 찾아야 했다. 집 안에서 가장 오래된 서랍을 열었다. 오래전 그녀가 정리해둔 작은 상자가 맨 뒤에 있었다. 얇은 끈으로 2번 묶여 있었고 옆면에 흐릿한 연필 글씨가 남아 있었다. 정리 후. 그는 상자를 바로 풀지 않았다. 그녀가 평생 지켜온 순서를 떠올렸다. 먼저 확인, 그 다음 정리, 마지막에 열람.
마음을 가라앉히고 끈을 풀었다. 상자 안에는 영수증 묶음과 엽서 몇 장, 그리고 작은 금속 열쇠 하나가 있었다. 영수증의 날짜가 눈에 들어왔다. 그가 야근을 하던 날, 그녀가 혼자 병원에 다녀온 날, 둘이 말없이 저녁을 건너뛰던 날. 금액들은 크지 않았다. 그러나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었다. 관리비, 식품, 전기, 수도, 약. 영수증 가장자리에 작은 점들이 간간히 찍혀 있었다. 점의 개수는 세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3달쯤 말이 막혔고, 그 다음엔 공백이 길었고, 어느 달부터 그녀는 아주 짧은 문장들을 적었다. 기억하죠. 다시 생각해 보세요. 약속은 지켜야죠. 종이는 묵묵했지만 종이의 순서는 그의 지난 시간을 조용히 정리하고 있었다. 엽서의 뒷면에는 주소가 인쇄되어 있었다. 동네 도서관, 지하 보관함 안내문. 작은 금속 열쇠 모양이 모서리에 새겨져 있었고 번호가 있었다. 그는 지갑에 열쇠를 넣고 상자를 닫았다. 집을 나서기 전에 가계부와 거래 내역 증명서를 파일에 꽂았다. 종이와 종이가 서로를 증명해주는 모양새가 조금 마음을 안정시켰다. 도서관 보관함의 문은 무겁지 않았다. 열쇠가 반바퀴 돌아가며 부드럽게 맞물리는 느낌이 손끝에 전달됐다. 안에는 작은 포장봉투가 하나 들어있었고 봉투 앞면에는 짧은 글씨가 적혀 있었다. 정리 후. 그는 그 글씨를 잠시 바라보다가 봉투를 열었다. 손바닥만 한 녹음기와 접혀있는 쪽지가 나왔다. 쪽지에는 날짜 하나가 적혀 있었다. 1년 전 이혼을 마치고 집을 비우던 바로 그날. 그 아래에는 한 줄이 더 있었다. 재생은 오늘.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이라는 단어가 낯설지 않았다. 알림의 메모와 같은 문장이었다. 집으로 돌아와 녹음기를 책상 위에 올렸다. 배터리는 충분했고 파일 목록에는 숫자 대신 날짜가 나열되어 있었다. 월과 일, 그리고 시각. 3시 17분이 여러 파일 옆에 조용히 자리하고 있었다. 그는 손가락을 멈추고 숨을 고르며 첫 파일을 눌렀다. 소리가 흘러나오기 전 방 안의 공기가 아주 조금 변하는 느낌이 있었다. 재생 버튼 아래 작은 불빛이 켜졌다. 목소리는 생각보다 낮았다. 울지 않았고 다그치지도 않았다. 정리하는 사람의 말투였다. 하루의 지출을 기록하듯 하루의 마음을 기록하는 음성이었다. 그는 눈을 감았다. 문장 하나하나가 지난 1년 동안 알림 아래 붙었던 메모들의 길이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 몇 파일은 짧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던 달의 길이만큼. 그 다음 파일들은 조금씩 길어졌다. 기억을 묻고 생각을 돌리고 약속을 꺼내오려는 리듬이 생겼다. 그는 그 리듬을 따라 조용히 호흡을 맞췄다. 녹음 중간중간에는 종이 넘기는 소리, 펜 끝이 종이를 누르는 소리가 섞여 있었다. 그 소리들은 그가 모른 척하고 지나쳤던 생활의 현장음 같았다. 끓는 소리, 물 내리는 소리,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 가끔은 바람 소리. 그 모든 소리는 그가 늦었던 날에도 집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놓던 사소한 손길의 증거였다. 그는 갑자기 손바닥이 차갑다는 걸 깨달았다. 알림이 울릴 때마다 느끼던 떨림이 이제는 녹음기의 표면 위에서 아주 미세하게 되살아나는 느낌이었다. 파일 목록의 끝에 다다랐을 때 날짜는 오늘과 같았다. 그는 잠시 멈췄다. 그 파일 옆에는 다른 표기가 하나 더 있었다. 만료. 짧은 단어 하나가 오래된 문장처럼 무거웠다. 그는 마지막 파일을 누르기 전에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다. 재생 버튼을 눌렀다. 처음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이어서 아주 짧은 숨 고르기가 있고 종이를 접는 작은 소리가 났다. 그 다음에야 목소리가 나왔다. 차분했다. 오래 준비한 사람의 목소리였다.
그는 그 목소리를 한 글자도 놓치지 않으려는 사람처럼 앉아 있었다. 문장은 길지 않았고 단정했다. 복수라는 단어가 직접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 단어의 형태가 문장 사이사이에 있었다. 기억하게 만들기, 끝내게 만들기, 미루지 않게 만들기. 그 세 가지가 같은 높이로 놓여 있었다. 녹음은 길지 않았지만 끝나고 나서 방 안의 시간이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재생 버튼을 다시 누르지 않았다. 이미 충분했다. 마지막 파일의 끝에는 아주 작은 소리가 하나 더 붙어 있었다. 버튼을 누르는 소리였다. 자신이 멈춘 소리와 같은 결의. 그 소리가 끝나자 녹음기의 불빛이 꺼졌다. 장치가 알려준 것은 단순했다. 정리는 끝났다는 사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자신의 몫이라는 사실. 그는 파일과 가계부, 거래 내역 증명서를 한자리에 모아놓았다. 종이의 질감과 기기의 차가움이 한 묶음이 되었다. 그는 그 묶음을 천천히 밀어두고 빈 공간을 만들었다. 빈 공간은 낯설었지만 필요했다. 그 공간이 있어야 다음이 들어올 수 있었다. 알림은 이미 지나 있었다. 그러나 지나간 알림의 뜻은 오늘에서 멈추었다. 오늘이 끝이라면 내일부터는 시작이었다. 그는 조용히 일어섰다. 다음 장을 여는 방식은 알고 있었다. 확인과 정리, 그리고 통보. 스스로에게 먼저, 그 다음 필요한 곳에. 그는 마음속으로 문장을 만들었다. 늦었지만 미루지 않겠습니다. 숫자 뒤에 이름을 찾겠습니다.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그 문장을 3번 숨으로 읽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한 번 더 따라했다. 방 안은 조용했지만 그의 안쪽에는 미세한 움직임이 생겼다. 움직임은 약했고 그래서 오래 갈 수 있었다. 그는 더 미루지 않았다. 바로 은행에 갔다. 번호표를 쥔 손에 땀이 배었다. 차례가 오자 그는 간단히 말했다. 반복이체 기록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직원은 절차를 설명해 주었다. 신분 확인, 조회 동의, 그리고 열람. 화면에 뜬 내용을 종이로 뽑아 주었다. 종이는 얇았지만 지난 1년이 눌려 있었다. 첫 장에는 그가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 또렷했다. 매달 같은 날, 같은 시각, 30만 원. 그가 입술을 깨물었다. 우연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결정이었다. 2번째 장에서 그의 눈이 멈췄다. 설정한 사람의 이름. 그녀였다. 상태는 만료 예정. 만료일은 오늘. 그 한 줄이 마음을 천천히 누르듯 내려앉았다. 시작도 그녀가 했고 끝나는 날도 그녀가 정해두었다. 오늘 여기에서. 은행은 더 깊은 정보는 줄 수 없다고 했다. 이름 공개, 연락처 안내, 세부 메모는 규정상 어렵다고. 대신 방법은 알려주었다. 반복 이체를 예약하고 끝나는 날짜를 지정하고 메모를 남길 수 있다고.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듣고 보니 그녀가 평생 하던 방식과 같았다. 순서를 세우고 정리를 먼저 하고 약속을 지키는 방식. 마지막으로 작은 봉투 하나가 건네졌다. 최종 이체가 끝나면 드리게 돼 있습니다. 봉투 겉면의 글씨는 단정했다. 그는 봉투를 가방에 넣었다. 아직 열지 않았다. 그녀가 늘 지키던 순서를 떠올렸다. 확인, 정리, 그 다음 열람. 오늘은 그 순서를 지키고 싶었다. 집으로 돌아와 그는 문서와 가계부, 녹음기를 책상 위에 나란히 놓았다. 서로 다른 것들이 하나의 이야기처럼 보였다. 종이의 촉감이 차갑게 손끝에 닿았다. 숨이 고르게 바뀌었다. 그는 의자를 당겨 앉고 봉투를 조심히 열었다. 안에는 얇은 카드와 안내지가 있었다. 안내지의 문장은 길지 않았다. 오늘부로 반복 이체는 종료된다.
남은 금액은 지정된 곳으로 보낸다. 보관해 둔 기록물은 동네 도서관으로 전달한다. 그는 이미 그 보관함을 다녀왔다. 녹음기의 마지막 파일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가 떠올랐다. 단정하고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 카드 앞면에는 날짜와 시각이 적혀 있었다. 그의 손바닥이 미세하게 떨렸다. 카드를 뒤집자 짧은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오늘이 끝입니다. 숨이 한 번 멈췄다가 천천히 길게 풀렸다. 그 문장은 처벌이 아니었다. 마침표였다. 정리의 끝, 인사의 끝, 미루던 말들의 끝. 동시에 시작의 문턱. 그는 그 뜻을 천천히 자기 쪽으로 당겨왔다. 책상 위의 것들을 다시 바라봤다. 거래 내역 증명서, 가계부의 반듯한 글씨, 녹음기의 작은 불빛, 그리고 방금 받은 카드. 숫자와 생활, 소리와 문장이 서로를 증명하고 있었다. 지난 1년의 흔들림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그는 오늘 해야 할 일을 마음속으로 정리했다. 입금 기록을 묶어 보관한다. 지금까지 모아둔 30만 원 봉투들을 그녀가 정한 곳에 보낸다. 도서관에 기록을 맡긴다. 그리고 미뤄둔 말을 오늘 한다. 미안해. 고마워. 괜찮아. 그는 세 단어를 입술 안쪽에서 천천히 굴렸다. 생각보다 덜 무거웠다. 미루는 마음이 더 무거웠다는 걸 이제야 알겠다. 그는 파일의 빈 여백에 짧게 적었다. 확인함. 미루지 않음. 오늘 마무리. 글씨는 삐뚤었지만 손의 힘은 곧았다. 펜 끝이 종이를 누르는 감촉이 또렷했다. 적고 나니 마음이 한 칸 비었다. 비어야 들어올 수 있었다. 다음이. 창밖이 서서히 어두워졌다. 휴대폰은 조용했다. 3시 17분의 진동은 더 이상 오지 않을 것이다. 대신 그의 안에서 새로운 리듬이 시작됐다. 정리하고 마치고 다음으로 가는 리듬. 그는 그 리듬에 맞춰 서랍을 열고 파일을 넣었다. 작은 동작이었지만 방향이 있었다. 그는 책상 모서리에 손을 올리고 한 번 더 카드를 읽었다. 오늘이 끝입니다. 끝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따뜻하게 들렸다. 끝이 있어야 시작이 있다는 단순한 이치가 가슴에 닿았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남은 건 마지막 장이었다. 정리의 끝에서 말의 시작으로 나아가는 장. 그는 가볍게 숨을 들이켰다. 내쉬는 숨이 길었다. 마음속에서 조용히 문장이 만들어졌다. 늦었지만 이제부터는 늦지 않겠습니다. 그 문장을 자기에게 먼저 들려줬다. 방 안은 조용했지만 조용함이 비지 않았다. 빈자리에는 결심이 앉았다. 그는 등받이에 몸을 기대다가 바로 앉았다. 오늘이라는 단어가 등을 떠밀었다. 이제 마지막을 향해 걸어갈 시간이었다. 그 길의 끝에는 그녀가 남긴 정리의 빛이 서 있었다. 그는 그 빛 쪽으로 천천히 몸을 돌렸다. 아침, 그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눈을 떴다. 한동안 누워있던 버릇을 멈추고 바로 몸을 일으켰다. 오늘 안에 끝내겠다고 어젯밤에 마음을 묶어 두었기 때문이다. 세수를 하고 얇은 재킷을 걸치고 책상 위에 모아둔 것들을 가방에 담았다. 파일, 가계부 사본, 녹음기 사본, 그리고 모아둔 30만 원 봉투들. 지퍼를 닫는 소리가 짧게 났다. 어깨끈이 조금 무거웠지만 마음은 어제보다 가벼웠다. 첫 목적지는 그녀가 지정해 둔 곳이었다. 낡은 간판이 걸린 작은 사무실. 문을 밀자 종이 가벼운 소리를 냈다. 안에는 따뜻한 조명이 켜져 있었고 작은 책상 위에 투명함지 몇 개가 정리되어 있었다. 그는 가방에서 봉투들을 꺼내 차례대로 올려두었다. 직원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수고 많으셨어요. 잘 전달하겠습니다.
얇은 영수증을 건네는 손끝이 조심스러웠다. 종이는 한 장뿐이었지만 그의 손바닥에서는 1년의 무게처럼 느껴졌다. 그는 짧게 인사하고 밖으로 나왔다. 문이 닫히면서 종이 소리가 다시 울렸다. 붙들고 있던 것이 아주 조금 풀렸다. 골목에 바람이 불었다. 그는 잠깐 멈춰 서서 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동안은 매달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숨이 짧아졌는데 오늘은 숨이 길어졌다.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보았다. 아직 오전. 그는 다음 장소로 천천히 걸어갔다. 도서관. 그는 안내 데스크에 인사를 하고 보관함 있는 곳으로 향했다. 키패드에 번호를 누르자 작은 불빛이 켜지고 문이 부드럽게 열렸다. 가계부 사본과 녹음기 사본을 안쪽 선반에 가지런히 올려두었다. 표지 안쪽 빈칸에 짧게 적었다. 정리 후. 그녀가 평생 쓰던 그 말 그대로. 문을 닫자 기계가 잠금음을 냈다. 그 소리와 함께 마음속 빈칸이 하나 채워졌다. 흩어지지 않게 사라지지 않게 제자리에 놓아두는 일. 그녀가 잘하던 방식이었다. 도서관을 나와 그는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다. 사람들이 오가고 아이가 자전거 바퀴를 돌리고 강아지가 짧은 리드줄을 흔들었다. 전에는 이런 장면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3시 17분만 가까워지면 마음이 굳고 시야가 좁아졌기 때문이다. 그는 손바닥을 펴보았다. 1년 동안 같은 시각에 울리던 진동이 이제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다. 낯선 고요. 하지만 나쁘지 않았다. 고요 속에서 마음이 제 목소리를 찾기 시작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지난 알림을 길게 눌렀다. 삭제 버튼을 눌렀다. 간단한 동작이었지만 손끝에서 끊어지는 감각이 전해졌다. 누군가 붙들고 있던 손을 이제는 자신이 스스로 놓아주는 느낌. 그는 아주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숨이 바닥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빵집에 들러 작은 빵 하나를 샀다. 집에 도착해 물을 데우고 빵을 접시에 올려놓았다. 식탁 의자를 끌어 가까이 앉고 따뜻한 물을 한 모금 마셨다. 오늘의 물맛은 유난히 부드러웠다. 그는 혼잣말로 짧게 말했다. 좋다. 오늘은 좋다. 책상으로 옮겨 앉았다. 파일을 펼쳐 거래 내역 증명서, 오늘 받은 영수증 카드 안내지를 한 대 끼웠다. 종이들이 서로 기대듯 자리를 잡았다. 숫자와 문장이 한 페이지에 모이자 흩어졌던 하루들이 한 줄로 정리되는 느낌이 들었다. 그는 한동안 그 페이지를 바라봤다. 다른 생각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조용히 바라봤다. 서랍에서 흰 종이를 꺼냈다. 펜을 들고 한 줄씩 적었다. 고마워. 미안해. 괜찮아. 짧은 말들이 종이 위에 놓이자 방안 공기가 달라졌다. 이 말들을 제때 말했어야 하는데. 늦었더라도 오늘 말하면 늦음이 조금씩 물러난다. 그는 종이를 반으로 접어 파일 맨 앞에 끼웠다. 숫자보다 먼저 보여야 하는 문장이었다. 그는 옷장 위칸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똑딱 단추를 열자 사진 몇 장이 보였다. 둘이 처음 살던 집 앞에서 찍은 사진. 작은 케이크 위에 초가 꽂힌 사진. 흔한 포즈, 흔한 표정. 그는 한 장을 골라 책상 모서리에 세워두었다. 사진 속 두 사람 사이의 간격이 그때는 아무 의미 없었지만 지금은 말 없이 많은 걸 보여주는 듯했다. 그는 사진을 향해 고개를 살짝 숙였다. 잘 지내.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다. 오후가 깊어졌다. 창문 밖으로 해가 기울고 골목 불빛이 하나둘 켜졌다. 그는 마음속으로 오늘 해야 할 일을 마지막으로 정리했다. 보낼 것은 보냈다. 남길 것은 남겼다.
붙들던 손을 놓았고 잡아야 할 것을 새로 잡았다. 남은 건 시작의 모양을 정하는 일. 그는 휴대폰을 켰다. 시계를 열고 새로운 알림을 만들었다. 317점. 그 시간을 다시 입력했다. 제목 칸에 천천히 적었다. 시작. 저장을 누르자 작은 진동이 한 번 울렸다. 예전과 같은 진동이었다. 하지만 뜻은 완전히 달랐다. 이제 그 시간은 멈추라는 신호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라는 표시가 되었다. 서랍을 닫기 전에 그는 따로 남겨둔 봉투 하나를 꺼냈다. 겉면에 천천히 글씨를 썼다. 미안해. 고마워. 나 잘 살게. 한 글자씩 눌러 적었다. 봉투는 더 이상 쌓이지 않는다. 오늘로 끝이다. 손에서 힘을 뺐다. 봉투가 책상 위에 조용히 내려앉았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창문 앞에 섰다. 저녁 불빛이 유리창에 겹쳐졌다. 그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늦었지만 오늘은 늦지 않았다. 그 문장이 방 안에 잠시 머물렀다가 천천히 스며들었다. 가슴이 조금 따뜻해졌다. 묵직했던 짐이 어깨에서 내려가는 느낌이었다. 불을 끄기 전 그는 책상으로 돌아와 사진을 한 번 더 바라봤다. 사진 속 두 사람에게 마음속으로 한마디를 보냈다. 잘 지냈고 잘 지낼 거라고. 그리고 그 말을 자기에게도 다시 건넸다. 잘 지내자. 그는 방에 불을 끄고 문 앞에 섰다. 317의 작은 진동이 아닌 자신의 심장 박동이 리듬이 되었다. 느리고 또렷하고 앞으로 가는 리듬. 끝은 정리였고 시작은 약속이었다. 그는 손잡이를 돌려 문을 열었다. 집 안에서 복도로, 복도에서 계단으로. 발자국이 가볍게 이어졌다. 한층 또 한층. 내일로 내려가는 길이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뒤에서 짧게 울렸다. 어둠은 길을 막지 못했다. 길은 이미 마음속에 그어져 있었다. 그는 천천히 걸어갔다. 오늘이 끝났다. 그리고 내일이 시작되었다.